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교육행정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모형 중 코엔이 제시한 쓰레기통 모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주관적인 어떤 나름의 판단으로 봤을 때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모형 중에서 출제될 확률이 가장 높은 단원이 바로 저는 코엔의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합리 모형, 점증 모형, 만정 모형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적을 수 있는 게 명확하고 채점할 수 있는 게 또 명확하고 뭔가 이제 써야 될 어떤 분량도 적절하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또 가지고 있는 의미도 또 좀 신선하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쓰레기통 모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시다면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모형 중에서 다른 모형은 모르셔도 기본적으로 합리 모형은 그 모든 모형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합리 모형은 기본적으로 보시고 이 쓰레기통 모형 이 두 가지는 보고 들어가시는 걸 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약간 세부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집중해서 이 강의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결정 모형은 결국 뭐냐면 이게 이 모형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항상 머릿속에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바로 정책 하나의 조직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걸 머릿속에 그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합리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합리성을 가진 존재다.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전제하는 거죠. 전제하고 어떠한 조직에서 뭔가 문제가 발견했을 때 문제점을 발견하면 대안을 탐색하겠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분석을 들어가겠죠. 이런 문제점은 이 문제 원인이 이거고 이건 이것 때문에 발생했고 한 다음에 그러면 대안 탐색을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대안을 탐색하면서 이러한 문제 원인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거든. 대안을 쭉 탐색하고 그럼 이제 대안에 대한 예측 분석하겠죠? 그리고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 나갈 건데 합리 모형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모든 대안도 다 탐색할 수 있고 모든 대안에 대한 일어날 수 있는 예측도 다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최적의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 모형의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 존재를 보는 것이죠. 근데 이게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뒤에서 무슨 점증 모형이라든지 만족 모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앞에서 강의를 제가 해드렸기 때문에 꼭 보시고 항상 이 의사결정 모형을 할 때는 여러분들 속에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떠한 조직이 의사결정이 어떠한 과정과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코엔의 쓰레기통 모형은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연성입니다. 우연성. 이 우연성만 머리에 딱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좀 그래도 서술을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들, 여기 나와 있는 이 키워드들만 암기하신다면 코엔의 쓰레기통 모형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서술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봤던 합리 모형은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딱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대안을 탐색하고 이렇게 쭉 나가지만 코엔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한 집단, 한 조직 안에서 정책이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거는 마치 쓰레기통 안에 쓰레기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처럼 우리 조직도 그런 어떤 요소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고 우연히 그 요소들이 한 지점에서 만났을 때 정책 의사결정이 일어난다고 본 게 바로 코엔의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이 코엔의 쓰레기통 모형의 이론의 그 현상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게 이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이 요소들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참여자가 있고 기회, 문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조직 안에는 어떤 다양한 문제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다양한 해결책들이 이미 존재하고 기회가 있고 참여자들이 계속 바뀌긴 하지만 존재하는 거죠. 이게 쭉 존재하다가 우연히 이 네 가지가 한 가지 지점에서 딱 만난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정책 결정이 일어난다고 보는 게 바로 쓰레기통 모형이에요. 그래서 쓰레기통 모형은 이 한 가지만 서술하실 수 있으면 돼요. 참여자, 기회, 문제, 해결책이 비논리적으로 조직 안에서 뒤엉켜 있다가 우연히 만났을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모형이다. 이렇게 정의를 서술해 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명확히 이해되시죠? 이제 보면 조직을 쓰레기통에 비유하면서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프로세스가 무작위적이고 체계적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모델입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코엔 교수와 그 동료들에 의해서 제안이 되었으며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면서 등장한 모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의사결정 모형에서 합리적 모형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모형에 대한 기본이자 근간이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비판을 하거나 여기서 보완하면서 다른 의사결정 모형들이 나오는 것처럼 마치 교육 과정에서는 타일러의 모형이 가장 핵심이고 기본을 이루는 것처럼 의사결정 모형, 즉 정책 의사결정 모형에서는 합리 모형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정책 결정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 네 가지 요소가 쓰레기통같이 뒤죽박죽 움직이다가 어떤 우연한 계기로 교차하여 만나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정책 결정 모형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시험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구성 요소가 나오겠죠. 코엔의 쓰레기통 모형에 혹은 A 교사가 말하고 있는 그 의사결정 정책 모형의 정의를 쓰고 그 구성 요소 네 가지가 무엇인지 서술해 봐라.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적어야 될 분량도 딱 적당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요소는 뭐다? 이 쓰레기통 모형의 정의는 제가 방금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딱 암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안에 있는 네 가지 구성 요소가 무엇이냐, 그리고 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쓰레기통 모형이 바라보는 이론의 가정은 어떻게 되냐, 이 세 가지로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연한 계기로 움직이게 되냐, 이렇게 보는 거죠. 불명확한 기술이 불명확하다. 일시적 참여자들이 계속 바뀐다. 선호의 불확실성, 안에 있는 정책 결정자들이 자기 자체가 존재 자체가 무엇을 선호하고 무엇을 선호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이 세 가지 가정에 의해서 우연한 교차로에 의해서 그래서 정책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의 가정 세 가지와 구성 요소 네 가지, 이 부분들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죠. 보시면 이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관심사나 주목하는 대상, 어떤 조직 안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들 안에서도 그 특정 사람들이 주의 깊게 관심 기울이는 게 딱 대두가 되겠죠. 떠오르게 되겠죠. 해결책은 뭐냐면 조직 구성원 누군가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바로 해결책이라고 얘기하고, 해결책도 무수히 많이 떠다니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우연히 이 문제와 해결책을 만나면서 참여자는 이제 조직 내에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기회는 이 안에서 이 문제를, 이 해결책을 바탕으로 의사결정 행동할 것으로, 이 조직이 의사결정 행동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로 이거를 내가 딱 이 문제를, 이 해결책을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게 결정을 짓는 게 선택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가 만났을 때 우연히 조직 안에서 이 정책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이 대표적으로 이제 코엔의 쓰레기통 모형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예시가 뭐냐면 이런 예시가 있어요. 보면 문제가 먼저 발생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아마 모두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문제점, 대안 탐색, 그게 해결책 탐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해결책 때문에 다시 역으로 문제점들을 탐색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의사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라고 하는 매체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컴퓨터라고 하는 매체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컴퓨터가. 예를 들면 왜 좋냐면 컴퓨터는 정교한 차트도 그릴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만들다 보니까 앞선 이제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표현을 더 잘할 수 있고, 뭐 공간과 시간을 줄여 나갈 수 있는 어떤 매체를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체를 만들었죠, 컴퓨터라는. 근데 그 컴퓨터라는 매체 해결책으로 인해서 우리 다시금 문제를 탐색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새로운 게 나왔죠. 그러면 이 컴퓨터를 통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무엇이 있었지 하면서 다시 문제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해결하지 못했을 텐데,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되니까 이 새로운 이 컴퓨터를 통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 다시금 이제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 돌아보면서 참여자들이 어떤 선택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그때 정책 의사결정이 딱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든 해결책이든 무언가 우선된 순위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그 안에서 뭔가 일어나는 활동 안에서 이렇게 엮이면서, 이렇게 뭔가 흘러가다 엮이면서 딱 우연히 만났을 때, 그렇게 만났을 때 정책 의사결정이 일어난다고 보는 게 바로 코엔이 제시한 쓰레기통 모형인 거죠. 그래서 그냥 쓰레기통 모형을 암기하실 수 있어요. 그냥 문제나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강조드린 거는 합리적 모형, 즉 앞서 우리가 다뤘던 가장 기본적인 모형인 합리적 모형을 꼭 강의를 들으시고 그 강의를 항상 비교 대조하여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쓰레기통 모형만 보았을 때 혹은 합리적 모형만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보다는 서로 비교 대조했을 때 이게 어떠한 관점에서
의사결정 모형을 설명하거나 그게 더 명확히 머릿속에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비교 대조하여서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또 강조드리는 거는 그 많은 의사결정 모형들이 있지만 저는 딱 두 가지를 강조한다면 합리 모형과 쓰레기통 모형,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거 한 개를 더 뽑아라고 한다면 저는 쓰레기통 모형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통 모형은 반드시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 이 코엔의 쓰레기통 모형에서 이론의 가정과 안에 존재하고 있는 네 가지 요소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